네, 앞서 살펴봤지만 제약바이오주 여전히 뜨겁고요. 관심권이고요. 변동성 우리가 이번 주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 보자들 경제신문에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아니어스타 우리 최영하 연구원과 함께 주간신문 같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머니투데이 단독에 살펴보면 3,200조 원의 북한 광물 남한과 북한이 공동개발을 총괄한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광업공단을 앞세워 북한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나서는데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 내달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진입하는 등 새로운 테마 형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중국 쪽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이런 사업을 좀 일부분 좀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좀 북한과 좀 관계가 잘 풀리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포스코 엠텍, 현대 BMG 스틸 이런 종목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러한 테마들이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 경제 개발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광물 빨리 캐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시장에서 풍산이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주식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켄텍, 멀티플렉스 등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고요. 관심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에서도 북한과의 자원 개발에 시동을 건다. 광업공단 띄운다. 라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까 관심 받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보면 경제 이슈 가운데 오늘 한 3위 정도일까요? LG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LG가 탈세 조사를 받게 됐잖아요. 이 타깃이 LG 상사와 판토스가 될 것으로 보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가까스로 벗어난 판토스도 주목이 되고 양도소득세 탄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 계속 관심권에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만약에 더 불거지게 되면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폭의 뭔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오르는. 예, 오늘 오히려 좀 올라. 아까 전에 그 자원 말씀드린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이슈로 저희가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조사 결과가 좀 더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관심권에 크게 있는 업종이 증권주예요. 네, 그렇죠. 자, 증권들을 오늘 본격적인 첫 번째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거의 최대량에 치닫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거래대금, 거래량 증가. 남북 경협 그리고 삼성전자 분할 이후에 역시 이 증권가의 브로커리지 이런 증폭 기대감을 가지고 2분기에도 호재가 가득하다. 증권가의 성적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증권가랑 추이를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계속 12조, 13조, 15조로 거래대금 일평균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7,569억 원, 3개월 전보다 8%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증가 추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미래에셋대우가 최대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남북 화해 무드였다는 경협 테마주, 삼성전자, 액면 분할 등 호재로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융자 거래도 늘고 있다라고 해요. 증권사 실적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은 증권주에 대해서는 이미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매도 시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홀딩. 예, 오히려 이제 신규로 계속 들어가기에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로도요? 예, 신규로도 올라요. 가능합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키움증권이 가장 좀 세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거래대금 증가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거래대금이 증가를 했느냐 보면 아무래도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소형주 지수가 역사상 최고가를 조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소형주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 체감 심리도 굉장히 좀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키움증권의 주가 상승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금융지주나 미래에셋대우 같은 대형 증권사들도 브로커리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벤처 펀드나 이런 예. 부분들도 굉장히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이 매우 탄력적이네요, 여러분.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 브로커리지뿐 아니라 이런 벤처 펀드나 벤처. 등등 네. 그러니까 2분기에도 1분기 이상의 실적을 낼 것이라고 호재로 보시는 거죠. 아마 네.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실적이 좋아지지 예.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증권주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종목 대해부라고 해서 오늘은 그 종목 가운데 CJ E&M을 볼 텐데요. CJ E&M이 CJ 오쇼핑과 합병하기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1월인데 그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지지부진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저평가다라고 하지만 주가가 좀처럼 힘을 못 내고 있는데요. 주가 차이를 보면 CJ E&M이 오히려 합병 발표 이후에 자 표를 보여주세요. 6%가량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83,000원에서 96,000원 박스권 등락인데요. 자, 7월 1일이 합병 날이에요. 자, 그 이후에 주가 오름세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전략적으로 중장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는데 거기다 4개월에 걸쳐서 이미 주가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자, 투자자들이 미디어와 커머스의 이런 접목에 굉장히 기대가 큰데 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왜 이제 CJ 오쇼핑이랑 합병을 했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충분히 지금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예전이랑은 다르게 CJ E&M에서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부터 CJ 오쇼핑이랑 협업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회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좀 이 부분 아직 뭐 시장이 많이 알려진 부분은 아닌데 전망하기로는 예를 들어 뭐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볼 때 그 안에 이제 드라마 안에서 홍보를 네. 하지 않습니까? 예. 상품들을 간접 홍보를 할 때 그걸 클릭하면 뭐 바로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뭐 개발되고 있다라는 풍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커머스 부서도 신설을 해가지고 글로벌 유통 부분도 훨씬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CJ E&M 자체가 넷마블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지분 가치를 좀 갖고 있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그래서 주식 자체로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성장 모멘텀에 지금 의문이 생긴 상태인데 그 의문도 조만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합병 기일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올해 이번 달 말 정도부터 네. 매수 시점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특히 말씀하신 스튜디오 드래곤의 네.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그렇죠. 넷마블 지분 가치를 감안할 때 CJ E&M의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면서 합병 이후에 주가 상승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뭐 CJ E&M 7월 1일 이후에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고가 정보 볼게요. 건설주 가운데 GS건설입니다. 무려 8년 만에 베트남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첫 삽을 뜨면서 기업 가치 창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2032년에 완공될 베트남 개발 사업 재개에 주가 강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GS건설에게 5월 말까지 야배 부지 양도를 완료하기로 했고요. GS건설은 2004년부터 매입한 13만 5만 평의 베트남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이 그때 중단됐었어요. 금융위기와 뭐 토지 보상 지원 등 때문이었겠죠. 다시 착공을 시작하네요.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GS건설의 2032년까지의 매출액은 추가적으로 8조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GS건설 지금 1년 매출은 11조에서 12조 정도를 되고 있는데요. 1년치 매출을 그대로 좀 땡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쪽에서 개발하는 땅의 가치가 지금 2007년도 대비해서 거의 5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땅의 가치도 점점 오르고 있고 네. 그런 걸로 좀 봤을 때 저는 주가 상승 여력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10% 이상은 충분히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 가능은 한데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10%는 최소한 예. 상승을 보고 나서 매도를 생각하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주가 한 2, 3만 원대에서 벌써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미 많이 선반영된 올랐어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가량의 네, 수익 추가 상승.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네요. 그 주택 시장의 그 세태기에 한 축의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좀 기대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현대시원에 있는 함께했습니다.